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부산디지털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기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대학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좋은 도로가 보이죠? 멋진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에서 여러분들과 긴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어찌 본다면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리포트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작성을 잘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리포트 작성에 앞서서 어찌 본다면 알아둬야 될 사항 꼭 필요하겠다. 한번 여러분들과 저와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A 학점을 받을까요? 자, 리포트 상당히 궁금함이 많죠? 우리가 대학에서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페이퍼라고 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과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미국식의 표현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페이퍼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A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요. 알아둬야 될 사항 앞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교수님들이 어떤 걸 보느냐. 학생이 강의의 내용의 정도를 갖다가 얼마큼 숙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갖다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다고 하면은요, 어떤 게 있느냐.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응용해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가 암기시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소화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각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본인만의 주제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서 문제 해결을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게 바로 우리가 리포트 작성에서 교수님들이 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종합적인 능력에 그것도 지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갖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끔 연계시켜서 사고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보는 게 바로 우리가 리포트를 교수님들이 내는 주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리포트를 작성한다. 바로 대학에서 어찌 본다면요. 공부에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학 공부에 있어서 리포트 비중이 매우 크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 리포트는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이 리포트 작성을 갖다 좀 더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발표가 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서 응용할 수 있으면 매우 높게끔 활용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기 보이죠? 어떤 거요? 교수님들이 이 리포트를 왜 냈는지 제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이 보겠죠. 고객의 관점, 소비자의 관점, 누군가요? 교수님의 관점에서 읽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뭐예요? 짜집기라든가 베끼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면요. 교수님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꼭 여러분들이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수님들이 이런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본다고 하면은요, 내용의 타당성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의 독창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발췌했는지 정확성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기관에 발표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리포트의 채점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체적인 문맥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그 장수 또한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좀 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의 리포트의 채점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교수님들이 원하는 시간, 그 기일을 절대 넘지 않고 엄수해야 된다. 어찌 본다면은 제출하는 교수님의 시간을 갖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한을 엄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만들었다고 하면은 편집과 출력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있는 점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런 것을 어찌 본다면은 채점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첫 번째요. 바로 어떤 게 있냐면요. 에세이형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인문사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예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찌 본다고 하면은 서론에서부터 본론에서부터 결론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구성의 형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영화의 비평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서평이라든가 주요 이슈에 대한 주장문들이 보통 우리가 에세이형 리포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조사나 아니면은 실험, 보고서 형식의 리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학에서도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어떤 조사를 갖다 원했을 때 아니면 교수님이 주제를 갖다가 지정해 줄 때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배경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기술해야 되는 게 바로 조사 또는 실험의 보고서에 관련된 리포트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이 리포트는요. 어찌 본다면 연구 절차에 따라서 일정들에 대해 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결과값도 잘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한 조사 내용이 자신의 해석과 논리를 적절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내 의견이 반영된 것을 요약에 꼭 넣어야 된다.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쓰기만 했지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리포트를 어떻게 단계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단계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교수님들이 주제를 정해주는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정 주제일 경우와 그 다음에 주제를 직접 결정해야 될 건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지정 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했다고 하면은 그 과목에서 어떠한 것을 지정한 주제에 따라서 하는 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자유롭게 좀 더 창작의 의지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주제를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 주제 정한 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게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요. 1차 자료는 직접 자료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것을 실험하거나 하는 게 해당이 되겠고요. 2차 자료는 무엇이냐? 바로 간접 자료인데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은 신문 스크랩이라든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든가 학술지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인용해서 2차 자료를 응용하는 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는 어떻게 결과 구성될까요?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 보는 것처럼요. 제가 안내를 편하겠습니다. 표지, 차례,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그 다음에 이제 부록과 맨 마지막에는요. 참고문헌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구상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리포트에 뼈대를 세울 수가 있겠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 처음에 어떻게 작성할까? 막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초고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작성한다는 그 마음에 따라서 형식과 맞춤법이라든가 문법은 좀 더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관적이고
모호한 문장을 피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글의 문단에 따라서 우리가 3단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게끔 작성해 주는 게 올바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다. 타인의 글을 했을 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리포트의 구성 예시를 본다고 했을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본다고 하면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말 그대로 보고서 그리고 리포트에 있잖아요. 작성의 필요성과 아니면 문제 제기라든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목적과 방법과 그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는지 B와 기대 효과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은 우리가 서론이 탄탄하게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뭐냐? 그 리포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의 내용들을 갖다가 기술하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배웠던 학습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결과값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것을 다양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면 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런 통계 자료를 갖다가 출처를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부분 어찌 본다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서론과 본론에 있는 내용들을 어찌 본다면은 잘 요약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본인만의 작성을 하는 게 우리가 리포트의 구성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리포트 처음에 초고를 하는데 약간 어떻게 할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완성하기까지 한번 본다고 하면은 초고를 작성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글 전체의 수준과 문단의 수준과 문장의 수준과 단어의 수준을 갖다가 적절하게 혼합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 수준을 본다고 했을 때 제목의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제의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의 구성 등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단의 수준, 말 그대로 중심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그 문단의 길이 등이 좀 적절한지 너무나도 장황한 문장이 되면은 이 사람은 주어가 뭐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 구분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이상한 문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장 수준이 말 그대로 그 문장의 뜻의 길이기와 분명한 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를 갖다가 잘 사용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외래어가 남발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비전문적인 언어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 엉성하면은 리포트 초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초고 검토할 때 가장 확인될 사항,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우리가 논리적이냐, 통일성이냐, 정확성이냐, 객관성이냐, 구체성이냐, 적합성이냐, 명료성이냐 이 각각의 문단에 내포되어 있는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서술을 했는지 아니면 한 단락에 통일된 주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확인할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인용하거나 주서거나 참고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인용은 뭐라 부르냐면요. 참고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일부만 옮겨오는 거지 통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주장의 목적성을 확보하는 게 바로 인용이다. 그래서 이 인용되는 것도요. 어찌 본다면은 인용할 가치가 있는 정확한 출처가 있고요. 적절한 분량과 그 다음에 횟수가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요. 직접 인용이냐 아니면 간접 인용이 되는데요. 직접 인용은 남의 글을 갖다가 자료 일부를 갖다 그대로 옮기는 게 직접 인용이 되는 거고요. 간접 인용은 거기에 남의 글을 오는데 내 생각을 좀 더 살짝 해석해서 넣는 게 우리가 간접 인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주석은 뭐 하시냐? 인용한 자료나 글의 출처를 꼭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는 것처럼 어떤 교수님의 서적이다. 아니면 박기 교수가 쓴 대학원 박사논문을 인용한다. 그러면 각각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것도
주석을 갖다가 다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본문 주석과 그 다음에 각 주와 미주를 구분을 해서 본문 주석은 주석을 갖다가 본문 속에다가 녹여내는 표시하는 방법으로써요. 어찌 본다고 하면은 저자명과 출판 연도와 인용수만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각 주는 뭐냐? 주석의 밖에 해당 면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단에다가 주석란을 표시하는 거고 미주는 이제 우리가 뭐 논문의 각 어디에요? 장이나 절이나 아니 논문 전체 끝자락에 모아서 보는 게 우리가 미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을 꼭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문을 갖다가 리포트에 작성하면서 우리 보고서의 끝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서양저자보다는 동양저자 먼저 앞에 나오기 좋다. 그리고 저자의 이름이라든가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서 같은 경우는 저자의 저서명과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기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는 필자명, 논문 제목, 그 다음에 거기에 게재지명, 권호수명을 갖다가 발행 순서대로 하면 좋겠고 번역서 같은 경우는 원 저자의 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올바르게 제시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논문을 갖다가 작성에 있어 기타, 표나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제목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림을 포함했을 때는 반드시 그림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면은 올바른 우리가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겉표지는 눈에 확 띄게끔 글꼴이라든가 우리 학교 마크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림도 삽입하면 좋겠고 여러분들만의 학번과 이름 갖다가 글꼴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은 어찌 본다고 하면은 성실도를 볼 수 있는 체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타임보다는 한두 장을 더 쓰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리포트에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좀 편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문단의 정렬에서부터 글꼴과 그다음 여백과 어찌 본다면은 리포트의 제목과 그다음에 각 문단에 어찌 본다면 꼬리말에 우리가 쪽본을 달기라든가 그다음에 표, 그림 이런 게 한눈에 잘 되어 있는지 좀 더 읽기가 쉽게끔 배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주석이나 참고문헌은 좀 더 이쁘게 가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는 그런 증거를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구성 목차예요. 어찌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를 들어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포트 작성하는데 극복을 어떻게 될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말 그대로 한 줄이라도 내 생각을 갖다가 매일 글로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써보고 나서 이거 불안감을 갖다가 좀 떨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좀 더 쉬운 부분부터 쓰는 것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본다면요. 좋은 글을 자주 분석해서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의 염두에 두고서 글 쓰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도 해보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나 아니면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도 해보고 초고가 완성됐다면은 자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보게끔 해서 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리포트 작성하는 게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 학습 정리. 말 그대로 대학에서 리포트는 우리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학생이 강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직장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의 일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 작성하다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의 제출 의도를 먼저 파악해보고 좀 더 그런 것을 보기 쉽게 만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짜증기나 베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포트 각각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주제 정하기,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검토하고 그 리포트의 개요, 구상, 목차를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고 작성해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주석과 그런 것을 인용을 해서 완성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것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아주
작성을 잘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리포트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